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에 관련된 CEO 특강 한 편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경제TV에서 방영된 글로벌 인재의 조건이라고 해서 그 UN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유순신 대표라는 분이 경희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CEO 특강의 최혜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학교는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 경희대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여성 커리어 우먼의 대명사가 된 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성 헤드헌터 1호, UN 파트너즈 유순신 대표입니다. 먼저 강연 만나보기 전에 이 유순신 대표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한 선택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을 온전히 믿고 매일 매순간 열정의 꽃을 피우는 국내 여성 헤드헌터 1호 유순신 UN 파트너스 대표.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헤드헌터 업계의 큰 산으로 성장. 여성 커리어 우먼의 대명사가 됐지만 알고 보면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당시의 불문율 때문에 퇴사해야 했고, 영업직에 도전한 후엔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지만 그 서러움은 오희와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젊은 여성들에게 강연을 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유순신 대표. 직장 여성들에게는 일과 가사를 다 잘하겠다는 이른바 슈퍼맘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라고 말하는데요. 학생 대상 멘토링 강의에서는 좌절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청춘들의 가슴에 불꽃을 심었습니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는다. 일에 지쳐 정신적 위안이 필요할 때 이 구절을 찾는다는 유순신 대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그리고 꽃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아름다운 템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신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의 가치에 주목을 했습니다. 기업과 인재를 연결시켜주며 서로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경희대학교에서 미래 글로벌 인재 조건이라는 주제와 함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재 조건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예, 다시 반갑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직장 경력했는데요. 뭐가 많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도 책상 꽉 붙잡고 40년 일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이틀이 붙을 거예요. 제가 일하기 시작한 때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이 정도의 경력을 쌓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헤드헌터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헤드헌터 1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을까? 예, 항공사 승무원 시작했어요. 이때 70년대 후반이에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시집 가는 게 최고였거든요. 3학년 때 약혼하고 4학년 때 시집 가면은 최고의 금값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그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3년 반 정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성들은 결혼하면 직장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블라스 원자력회사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딱 붙었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출근하는 첫날 했더니 우리 총무부장님 남성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저한테 결혼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잘못된 채용이라고 얼마나 저를 혼을 내시던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만둘까요? 절대 아니죠. 가슴속에 비수가 딱 꽂히는 거죠. 야, 내가 그만두나 당신이 그만두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7년 반을 다녔어요. 원자력 회사가 없어질 때 제가 그만두는데 또 그 당시가 30대 중반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찾는 것보다 더 어렸어요. 근데 운 좋게 미국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영어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근데 반드시 결혼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왜? 결혼 안 하고 여성들이 남편의 직장에 따라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뷰 가서 딱 붙었어요. 미국 사장님 100km 나가시는 사장님이에요. 저한테 어느 날, 야, 한국은 여성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고 그런데 왜 남자 서포트만 하느냐? 영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세일즈 매니저라는 타이틀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반을 했는데 이 회사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람 인재들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서치 펌을 들어가게 됐죠. 88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죠. 몇 년생이세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88 올림픽에 대해서 좀 감이 없으시죠? 그때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한다는 걸 보고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여기가 있구나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 찾는 일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일인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을 해요. 고급 인재 추천합니다. 임원급 이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 어떤 석학이 들어왔어? 아니면은 L그룹인데 작년에 외부에서 젊은 50대의 대표이사를 구했어. 이런 거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추천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우리 눈 맞았어요.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판자의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일하고 성품은 어떻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제가 이 사회적 기업에서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퇴직하신 50대 중장년분들이 사회에 연결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중장년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연결시켜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단 여성들이 또 눈에 띄는 거예요. 경단 여성이 집에 가서 육아하고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좌과기가 그것도 하늘의 발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10년 넘게 인턴 사원들을 대학생 3, 4학년 학생들을 적게는 1년에 5명, 많으면 10명 정도를 채용을 했어요. 이 학생들은 컨설턴트 한 명당 전부 다 일당을 줬습니다. 1년 동안 취업을 시켜라. 근데 저희 회사는 고객사가 많잖아요. 다국적 기업부터 국내 기업까지. 그래서 그동안 취업한 인턴 학생들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인턴 중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라고 랄프 로렌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인데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인턴 했던 그 학생이 밥을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알룸나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멘토링을 저희 컨설턴트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학생들을 위해서 공조하는 것도 있고 또 슈퍼 챌린지 코리아라 그래서 방송에서 학생들을 오디션을 뽑는 거예요.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 인턴을 한 10명 정도 뽑아서 그 인턴들을 1년 동안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회사에 정직원으로 뽑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 많이 하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건설회사 중에서 이름이 한국 이름이다. 현대건설. 근데 요즘에는 다 영어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바꾸면서 브랜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겠다. 그럴 때 여성 모델이 필요하다.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떠겠어요? 돈도 많이 준대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아니 연예인들이 되게 건설사 방송 이런 모델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택했냐 그랬더니 건설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한 여성이라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패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 광고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 광고에 제가 그냥 나왔겠어요? 유순신에게 H는 사람이다. 제 브랜딩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됐겠어요? 확 뛰었죠. 사람을 다루는 유순신. 그래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떨까? 저희가 저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고, 두 번째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환경이 틀려졌어요. 그러면은 이 채용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쪽집게 가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꼭 채용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상식이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채용 트렌드의 변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만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강의든 수업이든 결론을 가져가야 되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 이 최고 명문의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나 졸업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플랜을 가져가는, 청사진을 가져가는 거, 이것만 목표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행할까요? 괜찮으세요? 예,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한 리더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희대학 출신 중에서 성공하신 경영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쪽의 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계실까요? 대통령이요. 예, 이따 가져가십시오. 첫 번째, 분야별 성공 인물 사례에서 공공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성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법대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쭉 그 프로파일 나옵니다. 저는 2005년, 6년, 7년, 8년 그 참여정부 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비서실장님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참모형이기 때문이죠.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그 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를 하셨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통령 안 나오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죠. 저도 사서 읽어보고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10년의 야인생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경희대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 몸값이 상종가다. 그래서 경희대 나오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장으로 가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대통령께서 나오신 대학을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이분은요, 금융에서 이분 보신 적 있습니까? 경영학과는 되게 가시면 금융 쪽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박종복 스탠다드 차타드 행장이세요. 제일은행 출신이에요. 제일은행이 스탠차에 합병됐죠. 근데 토종 우리나라 분이세요. 다국적 기업의 그 행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최초에 제일은행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입지전적인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다국적 기업 출신들 다 제쳐놓고, 그리고 여기는 스탠차는 영국의 회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행장까지 올라가셔서 잘하고 계실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볼까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버리고 회의는 30분 안에 끝난다는 혁신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밖에 나가면 이노베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노베이팅. 현 사회에서는 이노베이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노베이팅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 호텔 관광학과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랑말랑한
그 소비재 산업 쪽에 한 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찾느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 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박수도 나오는데요. 예, 우리나라 호텔에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죠. 호텔 롯데의 송 사장님을 가져갔습니다. 되게 이렇게 큰 자리들은 외부에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분은 롯데에 들어간 롯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크신 분입니다. 롯데 호텔의 경력을 쭉 보시죠. 호텔 관광 경영학과 하죠. 그리고 출중한 경영 능력도 있고 자사 출신 1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부터 챙기는 섬세한 경영 스타일인데요. 이번에 경쟁력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걸로 유명하십니다. 고객을 연인처럼 생긴다. 호텔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예, 그래서 이분의 대명사는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자, 다음번에 떠오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여기 경희대학 출신의 연예인 있던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도깨비에도 나오고. 예. 그러면 그 전에 스포츠 선수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뜨는 선수는 누구 있습니까? 인물 사례에서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경쟁력이 뭘까라고 봤어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수준도 어마어마하죠? 예. 이 손흥민 선수의 경쟁력은 기본기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16살 때부터 정식 경기에 나가지도 않았대요.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매일 1000개의 양발 슈팅하고 기본기를 철저하게 했다는 게 이게 손흥민 선수의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 공유의 경희대 출신인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리서치 하면서. 근데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을까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공유는 근면과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왜 근면하고 성실할까?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배역을 맡든지 그 배역에 100%를 맞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의자라는 거기에 나왔을 때 그 용의자에서 굉장히 많은 격투기도 하고 뭐 살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공유는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성공하는 이렇게 CEO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의 특장점은 원칙 중시고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또 철저한 준비, 근면과 성실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상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트렌드 변화, 기업별로 HR 비문별의 비중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이겁니다. 인재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는 회사들 어때요? 대부분이 우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 얼마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40년? 30년? 불과 10년에서 20년뿐이 안 됐는데 전 세계의 시가총액을 들썩들썩 하고 있죠.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인재가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한 사람의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데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업들은 미래형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형 인재일까요? 2019년도 채용 시장에서 키워드는 경험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아니, 학생들이 공부만 하지 무슨 경험?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교육하고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갖는 그 경험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신사업 역량이 되는 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직무중심이라는 건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과,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채용 시련도 몇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신사업 역량,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AI, IoT, 디지털 이쪽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미래형 인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한 공정성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터뷰를 보실 때 거의 그 회사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맥으로 뭐 알아보고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회사들이 전부 채용 프로세스를 다 합니다. 블라인드 전형하고 면접이 확대되고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조금 표절을 썼다? 그러면 표절법으로 금방 알게 됩니다.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터뷰나 서류, 검색 이런 거 할 때도 AI를 많이 쓴다. 이게 채용 취준대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인재 채용 기준도 변화되겠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2000년 초기부터 대기업을 했어요. 90년대에는 다국적 기업을 100%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되게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신원서판,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잘생기고요. 말 잘하고, 그리고 학교가 좀 좋은 학교. 좀 석사나 박사하면 더 좋고, 그리고 파는 그 집안에 어른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형제, 부모,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린 좀 아우라라 그러죠.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인재예요? 절대 아니죠. 지금은 right person이에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 학교 이런 거 안 보죠. 그러니까 브라인드 면접하는 거예요. 학교가 뭐가 중요해? 집안이 뭐가 중요해? 인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채용 기준도 뭐 이런 거 스펙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스펙 쌓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스펙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용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서류 프로세스 이런 걸 옛날처럼 똑같이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AI를 통한 인성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맞춤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과장이나 부장 이런 분들한테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야, 요즘에 신입사원들 뽑을 때 내가 들어가서 면접관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더라. 옛날 같으면 나도 떨어졌어. 그만큼 원하는 게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정답이 나와요. 예전에는 학점 좋아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 중에서도 말하는 것보다 토익 점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그 액세서리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해서 토론 문화를 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상대를 또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열린 채용이에요. 학점 제한, 폐지 이런 거 다 됩니다. 현대는 스펙 가입란을 기입란 삭제했어요. 그리고 면접 복장도 이제는 예전처럼 양복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SK그룹은요. 바이킹 챌린지, 아까처럼 제가 바이킹 그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사람에 대한 능력, 역량 평가를 철저하게 하게 되고요. LG그룹은요. 글로벌 챌린저 이런 걸로 해서 또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도 하나 멤버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마다 각자 다 맞춤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GS그룹은요. 색다른 경력을 우대하는데요. GS는 한문 시험을 꼭 봅니다. 한문도 역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떤 식의 채용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인성, 어떤 그 역량을 원하는지를 미리 아셔야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롯데그룹도 스펙테클 오디션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스펙보다는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경험치, 능력을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공기관 아니면 은행들 특히나 그쪽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는 한꺼번에 채용 시험을 봅니다. 왜? 따로따로 보면은 마지막에 합격자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은행이면 은행, 공무원이면 공무원, 공공기관은 한 날짜에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참 답답하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면접은 깜깜이 면접이라 그래서 지금 회사들도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학교, 학점, 뭐 이런 것들 다 가리고 자기소개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경력, 학교 다니시면서 어떤 활동을, 액티비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하고 AI 면접하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알 수가 없잖아요. 서류 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그럼 어떤 질문 할까요? 입사 면접에서 황당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질문에는요, 지하철 사고로 며칠 동안 갇혀있다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고요. 또 서울에 쥐가 몇 마리가 살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답변할까요? 또 마지막에 부정 비리에 대한 대처인데요. 직장 상사나 선배가 부정에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쥐가 몇 마리 있는 게 so what? 그게 뭐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여기 경희대학교 몇 평방미터인데 그 안에 몇 마리 쥐가 있는 것 같다. 서울 전체를 면적을 해서 곱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거나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면접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적인 교양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셔야 되는 게 정답이죠. 책을 보시고 혼자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 화제 하나 가지고 이번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에서 언어학적 시험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리 한번 여러 가지로 시험해볼까?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대학생 할 때 만들어 가셔야 할 여러분들의 인문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웃 오브 박스.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에서 무조건 뛰쳐나와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모두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 명문 경희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천재성들이 계속 묻혀진 건데 대학 4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입사에 가장 필요한 역량 볼까요? 신입사원들이 말하는 취업 비결부터 볼게요.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왜? 내가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근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 한국말 하는 거야? 서로가 틀린 얘기하고 있거든요. 4차원인 것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우주인인가 보다. 우주인인가? 외계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화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를 안 하죠. SNS를 주로 하죠.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Z세대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는요, Z세대 굉장히 무서워해요. 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셔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늘리셔야 되고요. 취업 비결은 뭐냐?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 적극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어그레시브니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한 학생이 나중에 질문을 살짝 하더라고요. 본인은 화장품 회사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꿈꿔왔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을 때 외국인이 뭐를 시키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이 영어가 안 됐겠죠. 도와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명함을 줬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로레알 코리아의 지사장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 저는 화장품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싶은데 제가 이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한테 메일을 써도 될까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why not이죠. 당연히 써야죠. 이게 적극성이에요. 그거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트라이를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도전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면은 실패하면 어때요? 창피당하면 어때요? 하지만은
우리는 트라이해본다. 이 도전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취업 비결. 여름방학 활동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턴십이죠. 요즘은 그냥 신입사원 잘 안 뽑습니다. 인턴십하고 연계해서 뽑습니다. 인턴십하고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보시고요. 더군다나 경희대학교는 취업 지원 뭐 이런 저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국내 정규직 외에 다른 취업 경로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용 연계 인턴 노리는 게 있죠. 여기 계속해서 인턴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공채보다 전형이 덜 복잡하고요. 업무하고 회사 문화 볼 수 있고요. 롯데에서는 잡카페에서 채용 설명하고 이랜드는 해외 근무 기회를 주고요. LG3사는 일호 등의 농통전을 또 우대합니다.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날 거 생각하고 풀무원에 인사 담당 실장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희대로 강의 가는데 풀무원에서 경희대 학생들 특히나 관광, 호텔 그리고 경영 이런 쪽의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데 신입사원 때 특채로 쓰실 거 없습니까? 의향이? 그랬더니 풀무원 얘기하기. 풀무원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잖아요. 예, 소비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뢰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렸더니 요즘 신입사원 안 뽑습니다. 저희는 인턴 사원 100% 뽑아서 6개월 동안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 기업하고 맞으면은 뽑습니다. 그럴 때 알려드릴 테니까 인턴십 할 때 수시로 얘기를 한대요. 예, 그런 기획을 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예. 그래서 업무 경험하고 취업 꿈의 달성 꼭 잡아가는 기회 인턴십을 노리자. 보시고요. 구인난 속에서 해외 취업 열풍이 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일본이 경기 호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많은 잡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서치를 합니다. 대학교 졸업한 일본 학생들은 잡 오퍼를 3개,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K-무브가 정부 지원 정책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특히나 서비스라든지 IT나 이런 쪽에 언어 능력이 아주 월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되는 거죠. 또 하나, 요번에 정부에서 여러분들 같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남방 정책.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의 제3국을 증진시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능력면에서. 그래서 다음에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 해외 취업에서 한국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쭉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외국어 능력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어딜 나가나 너무 잘해요.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을 채용해 본 기업들은 외국인 기업들은 한국인들을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젊었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해외 취업에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썸머리 할게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입사하려는 회사에 그 회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경험치에 대해서 항상 온라인을 시켜라. 면접을 하게 되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블라인드예요. 그럴 때 그 안에 나를 꼭 보게끔 만드는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경험을 나열하지 마라. 찬양, 금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라. 철의 여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영국의 철의 여인이 누구라고요? 대처. 딱 철의 여인 하면 대처라고 생각나죠.
그러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한 단어로. 그럼 호기심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썸머리 했고요. 첫 번째 제가 HR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사람에 대한 관심도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두 번째 변화를 또 말씀드리죠. 두 번째 변화는 사라지는 직업입니다.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왜 사라집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AI가 나타나고 있어요.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핀테크, 비트코인, 블록체인.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은 뭐가 없어져요? 예, 기사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벌써 외국에는 무인 자동차 다니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 갔더니 그 구글 캠퍼스 안에 무인 자동차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집니까? 암기하는 거 다 없어져요. 회계사, 펀드 매니저 전부 다 AI가 합니다.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그걸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가 필요한 거지. 지식은 절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2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직업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해서 그쪽으로 잡서치하면 되겠죠. 내 커리어를 이쪽으로 쌓아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리크레이션 치료사, 치과의사, 피트니스 트레이너, 성직자, 법률가, 이건 뭡니까? 다 사람과 대면해서 일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나오고 모든 게 다 계산적으로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이 대화를 하고 풀어주고 이때는 테라피스트라든지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직업들. 여기 호텔 관광학과 오신 분들 서비스업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집이 아니더라도 집 같은 그런 의식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파괴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학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거예요. 학력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성별이 파괴됩니다. 여성, 남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한 나이가 파괴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나이 제한 없어졌습니다. 또 인종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탑들은 다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제조업 이런 것은 제3국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정말 대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요. Let's make your story. 이 얘기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얘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MS 워드 매일 쓰고 계시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 단어를 갖고 왔어요. 자, M은 맵으로 하고요. S를 스토리로 하고요. W는 월드, O는 opportunity, R은 responsibility, D는 decision으로.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경력 로드맵을 그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막연하죠? 근데 20대에는 여러분들 천직을 찾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20대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면 돼요. 30대에는요, 그 일을 찾으셨으면 최고의 그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어디서나, 만약에 그 호텔 경영학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로서 서울경제신문이나 SEN에서 인터뷰를 따러 오셔야 되죠. 예. 그만큼 밖에 텃밭을 쫙 하는 거예요. 40대가 되면은 별을 다는 거죠. 임원이 되는 거고, 50대가 되면은 그 회사의 CEO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력 커리어 패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경력 로드맵을 내가 20대에는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 30대에는 스타트업이 잘 되면은 사장 되시잖아요. 잘 안 되면은 관련된 회사에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돈. 아니면은 회사 들어간다. 30대에는 대리에서 과장이 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롱텀하게 앞을 쳐다보시면서 커리어 맵을 그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What are your dream? 이게 뭐냐? 인터뷰할 때 질문이에요. 자, 오비맥주의 브라질리안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전 세계에 전체 다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 차세대 경영자를 뽑기 위해서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10명씩 뽑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아니면 경력자 5년 미만 경력자들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나중에 CEO까지 키우는 그런 플랜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했어요. 한국 학생들 영어 너무 잘해. 표현 굉장히 잘해. 임프레시브가 되는 거예요. 다 뽑고 싶다. 근데 맛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에 물어본대요. What is your dream?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 채용을 해가지고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경력 관리도 하고 하는데 뭘 위해서가 널 채용을 하느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What is your dream? 하면은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내 꿈이 뭐였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내 전공하고 연관돼서 뭘 하고 싶지? 스스로가 자문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스토리, 차별화된 이력서를 만드는 겁니다. 1, 2학년 때는 열심히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막 계속 노시고요. 여기 1학년 학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만 했어. 경희대 오는 게 최고의 목표였어. 들어오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를 찾아야죠. 내가 누군지. 3학년 때 되면은 이제 정신이 들어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직장을 가고는 싶은데 어디를 가는 게 진짜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2번, 3번의 인턴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때 나중에 4학년 때는 목표가 쓰는 거죠. 어디에 이력서를 집어넣겠다. 어떤 커리어고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난 어떤 사람이지? 내가 옛날에 뭐를 원했지? 꿈하고도 연결되죠. 근데 그거는 드림이고 이거는 내가 누군지. What am I? 난 누구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제가 파이널 면접 때 가끔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스와트 분석을 했어요. 경력 학생들 알 거예요. 내 장점, 단점, 내 위기, 팁, 아니면 기회가 뭔지를 이렇게 분석해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 전략,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전략으로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디퍼런시에이트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W.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아까 전 세계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인재,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근데 영어하고 일어하고 뭐 이런 것만 잘한다고 글로벌 인재냐? 글로벌 인재가 되면은 글로벌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되고 글로벌 컨셉이 있어야 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를 내 활동 무대로 하는 거죠. 한국 너무 좁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 고구려 민족 어떻습니까? 관개토대요. 막 면적 넓히잖아요. 지금 세계 나가보면요. 제가 2주 전에도 유럽에서 들어왔는데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뛰고 계세요. 우리나라 민족들의 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막 나가세요. 기회가 많습니다. 오는요. 기회가 오면 즉시 잡아라. 글로벌 인턴제 확산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기회들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많은 기회를 드려요. 근데 기회를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너예요.
중소기업 인턴이나 서포터즈 어떻습니까?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무역센터에 근무하는데요. 그 무역센터 그 코엑스 전시관에서 6월 초부터 관광 쪽 관련된 그 전시를 합니다. 호텔, 관광 호텔, 전공하시는 분들 당연히 거기 가셔야 되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관광업, 호텔업, 그리고 마이스 산업.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호텔 관련된 사람 다 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거기는 돈을 주고라도 내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안내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나의 경험치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고요. R은 대학생 리더십 키우는데요.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액티비티. 거기에 하면 내가 리더형인지 참모형인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액티비티의 장이 되면은 리더로서의 그게 있고, 총무라든지 하면은 나는 서포터즈가 더 이게 내 성향에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 이런 이 학교의 액티비티즈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인데 명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명함 안 되세요. 어떤 동아리 안에 있는 총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뭔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그 이름으로 딱 나타내서 하세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주시면. 그러면 상대편이 훨씬 더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고, 이게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리더 되기. 디시전, 빠르게 결정해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랬어요. 생각의 속도.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생각의 속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빛의 속도라고 그래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모르고 손을 담갔어요. 그랬을 때 손을 어떻게 보아? 뜨거워 하잖아요. 이 정도의 생각의 속도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야. 왜? 실패할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이자일 피플이 요즘 유행합니다. 뭔가 하고 싶을 때 해라. do. 그리고 실패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창피하냐? 실패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first learn. 거기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실패하면. 그리고 또 redo. 다시 해봐. 이게 요즘 경영학 쪽에서 유행하는 에이자일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하려고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빠르게 결정하면 에이자일 피플.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고요. 내 라이프는 누가 책임집니까? 마이 라이프. 부모님이요? 아니면 학교? 우리 교수님?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그래도 신뢰성 있는 브랜드 있는 제품 사죠. 브랜드보다 조금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는 뭘 사드려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명품을 사주시죠. 근데 어른들은, 돈 많은 분들은 마스터피스를 샀다고 굉장히 자랑하시죠. 마스터피스는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전 세계에 똑같이 생긴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태어난 거를 여러분들께서 걸작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스터피스예요. 자, 결함이 있어요. 이 결함을 달걀이 프라이도 되고 병아리도 돼요. 남이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달걀이 되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조종당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깨면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 라이프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취업 준비생 5개명 말씀드릴게요. 한국투자금융회 회장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하세요. 예, 그 금융회사를 아주 탄탄하게 잘 끌고 가시는데요. 이분은 작년도에 차장이 연봉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본인 회장님보다도 연봉이 훨씬 높았어요. 몇십억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일 잘하면 요즘은 오너가 아니더라도 질러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소서가 자기 속에서죠. 면접 쪽보 당장 버려라. 여러분들 어디 인터뷰 보는데 거기에 이제 자소서 쓰는 법, 뭐 예상 인터뷰 질문 이거 다 보지 마세요. 다 꽝이에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문제 보고 가서 대답하면 회사에서는 프레시하지 않다. 창의력이 없다라고 해서 뽑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의 꿈을 설명하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꿈에 대한 얘기하는데 대답을 못한다 이거죠. 세 번째, 현실은 전쟁이다.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네 번째, 인재는 스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인적성 검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키포인트가 첫 번째가 성공한 리더의 공통 요소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HR 트렌드 변화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린드를 MS 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잘 보셨죠? 이 유순신 대표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여성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최초의 헤드헌터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지금은 뭐 거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요즘은 아마 임원급만 채용하는데 아마 그 추천을 하는 그런 분으로 저도 예전에 한번 직접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무튼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각 대학을 다니시면서 취업 특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최근에 그 취업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현업에 계신 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본 내용들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취업특강 관련된 동영상 시청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직장 직무와 관련된 또 인재상 얘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